정유재란 당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최대 규모의 정예군을 이끌고도 크게 참패하여 손에 꼽히는 졸렬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7,000량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남은 배는 단 13척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버티며 수군을 통제하고 있던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명량해전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뒀는지 짧게나마 알아보려 합니다. 명량, 우리말로 울돌목이라는 이 해역은 좁고 물살이 빠르고 거세며 소용돌이가 몰아치기도 하는 해역입니다. 그런 해역에서 전략을 세우고 정탐을 하며 적진을 살피고 있던 조선 수군의 정탐병이 황급히 달려와 이순신에게 보고합니다.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적선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순신은 즉각 함선에 공격을 명령하여 왜군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의 수군은 7,000량 해전 이후 남은 13척의 판옥선이 전부였고 일반 어선을 군선으로 위장하여 뒤를 버티게 하며 수적 열세를 티나지 않게 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진격 형태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대장선만 앞장서 있었고 나머지 12척의 판옥선은 일자로 늘어서 뒤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군선으로 위장한 100여 척의 어선은 멀리 떨어진 왜군이 보기엔 군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수군은 300여 척의 적선 중에서 133척이 명량의 해역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진이 형성된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명량의 해역이 좁기도 했지만 이순신이 앞장서서 진격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본군의 적선이 삼면에서 몰려드는 전황이었고 이순신을 제외한 다른 장수들은 겁에 질려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순신의 대장선만 앞장서 있고 뒤로 늘어선 12척의 함선들이 있었던 진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이순신은 병사에게 깃발을 올려 뒤에 있는 함선들에게 대장선 쪽으로 접근하라고 명령하자 그제서야 한 척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장수에게 이순신은 대장선이 적선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째서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치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니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지만 참는다고 하며 당장 진격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가온 다른 한 척의 함선의 장수 역시 당장에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위급한 전투 상황이니 적들을 물리쳐 공을 세울 기회를 줄 테니 당장 진격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두 척의 함선이 이순신의 뒤를 이어 적들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때 이순신의 대장선은 이미 적들에게 둘러싸여 근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모든 총통을 발포하고 사수들은 깃발치듯 활을 쏘며 적들을 막아섰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당해내지 못하고 접근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수적으로 유리했던 일본군의 배가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전황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뒤따라 진격한 두 척의 함선들도 적선과 근접하여 전투를 벌이게 됐고 조선 수군의 판옥선에 일본군이 오르려 무수히 뛰어들며 시도했고 조선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그것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순신은 함선에 오르는 일본군을 향해 화살을 쏘게 했고 적선을 향해 함포를 쏘았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을 때 병사가 이순신에게 보고합니다. 물살이 매우 거칠어지며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함선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순신은 일제히 불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 와중에 한 시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일본군의 장수였습니다. 당시 이순신의 함선에는 예전에 이순신에게 항복한 일본군 준사라는 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가 발견하여 보고한 것이고 시체를 끌어올려 얼굴을 확인하자 일본군 장수가 확실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시체를 토막내어 돛대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처참한 형태를 한 장수 마다시의 시체를 본 일본군은 크게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크게 부구를 울리며 진격하여 각종 무기를 쏘았고 적선 31척을 들이받아 물리치게 되며 적들은 더 이상 응전하지 못했습니다. 130척이 넘는 적선에 맞서 싸워 기적같은 승리를 거둬낸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명량이라는 해역을 선택한 그 탁월함에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센 해역에서 조선의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구조여서 비교적 물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군의 군선 중 앞으로 나선 것들은 바닥이 뾰족한 구조여서 물살에 더욱 휘말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판옥선의 크기가 비교적 거대하여 일본군이 쉽게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의 함선도 전부 작은 것은 아니었으나 명량의 해역이 좁았기에 작은 크기의 군선이 먼저 접근했고 상대적으로 거대한 판옥선에 맞서 패배한 것입니다.
조수간만에 차조차 전략의 일부로 세운 이순신의 전략이 탁월함은 물론이고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 임하는 정신이 다시금 대단하게 느껴지는 전투입니다. 비록 백의종군 이후 이전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복직된 이순신 장군이었지만 다행히 이순신의 휘하 장수들이 옛날부터 이순신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었기에 하극상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겁을 먹은 장수들까지 힘을 실어주며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어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대한 짧고도 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